자,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과 가자 지역 동쪽에서 지금 각각 공격을 하고 바다 쪽에서도 지금 포격을 하는 쪽으로 하면서 지상전을 시작을 했는데 전면적으로 다 점령에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요. 이 블록화 시켜서 제가 전번에 했던 딱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바둑판처럼 바둑판 딱 보면 그 가로 세로 선이 있죠. 자, 그래서 조그만한 네모짜리 이 블록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자 지역을 바둑판이라고 생각하고 가로 세로 선을 그어 가지고 이 블록을 만들어서 그 한 블록씩을 초토화해가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블록에 공격을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탱크가 들어가고 자, 그런 다음에 소탕했다 싶으면 빠지고 또 그 다음 옆에 블록에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블록별로 초토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경과 가자 지역 사이에는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여러 관측 장치들로 블록 하나씩을 초토화하면서 안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하마스가 있는지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고 하나씩 지워가는 양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고 봐요. 이스라엘이 한간에 우려하는 것처럼 땅굴이 580km인 베트남 전때 베트콩의 땅굴 같은 데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많이 전사하고 피를 흘리게 될 거다. 쉽지 않은 전쟁이 될 거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나름 이스라엘도 알고 있으니까 대비를 한 걸로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스라엘 군은 크게 피해가 발생을 하지 않고 있고 하마스는 아마 좀 속이 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벙커버스터 폭탄을 가지고 지하 땅굴을 붕괴시키는 작전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 밑에서 견디지 못해서 올라오게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면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형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팔레스타인은 야단이 났지요. 지금 피해자가 민간인이 8,000명이 넘게 났다고 하고 그 피해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나라들이 우려를 갖다고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나름 우리들도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상전이 벌어지면 얼마나 더 죽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적게 다치고 피해도 또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인은 다 피난을 떠나도록 충분히 이야기하고 한 지역씩 소탕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인질을 최악의 경우에는 이 포기를 하고 그리고 강하게 하나씩 밀어붙여야 인질들이 살 방법이 있지. 인질을 살리겠다고 집중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소탕하는 이 작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전면전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싸우고 있다. 예상보다 작전 규모가 작다라고 말을 하죠. 그 바둑판처럼 해서 바둑판에 네모짜리 하나씩을 갖다가 공격해서 들어가고 있다. 근처서부터 공격하기 쉬운 쪽부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칸을 작은 네모 칸을 이제 정리하고 나면 또 다음 칸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1년이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실제 이스라엘에서도 기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타냐후도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론은 지금 일단은 세계 여론이라는 것은 대부분 약자를 동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국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지만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별로 개의치 않는 나라이고 미국은 여론 유불리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갈 겁니다. 지금 유럽 각지에서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고 아마 이것이 이제 머지않아 테러로 또 유럽 지역에서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지상전 선언에 대해서 확전을 경고했는데요. 자, 이란 대통령은 유대인의 범죄가 레드라인을 넘었다. 모두에게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그냥 있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그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국경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가자 지구의 한 지하 터널 앞에서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접전을 해서 다수의 하마스 요원을 사살했다. 자, 그러면서 교차로 인근 지하 터널에서 나온 하마스 무장 대원을 이스라엘 방위군이 마주쳐서 총격전을 벌여서 제거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밖으로 나왔을까요? 하마스 대원들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최우선적으로 하마스의 지금 땅굴을 갖다가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굴을 갖다가 완전히 파괴해가지고 땅굴을 갖다가 무너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굴이 지하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것이 다 차단이 되게. 그러니까 갇힌 하마스가 견딜 수 없어서 밖으로 놓으면 지금 하나씩 제거하는 이런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간에 이스라엘이 3주 이상을 끌면서 시간을 벌면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땅굴에서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서 하나씩 제거하겠다라는 작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굴을 파괴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래서 땅굴의 공급을 끊고 땅굴 밖으로 끌어내서 제거하겠다. 자, 이스라엘 북부에서도 헤즈볼라하고 싸움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제2전선이 형성되고 있고 이스라엘 드론을 헤즈볼라가 미사일로 격추했다는 겁니다. 자, 하마스 대원은 뭐 다 합치면 한 5만 명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헤즈볼라는 10만 명도 넘을 거고 그 무장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에서의 전투로도 헤즈볼라가 벌써 한 50명 이상 죽고 한 50명쯤 다친 걸로 나오고 이스라엘 군인도 한 7명쯤 죽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들은 이제 배후인 이란은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개시하면 그것이 레드라인이라고 말을 뱉었어요. 그 맹주가 말을 뱉었는데 이제 말을 안 지킬 수도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란은 그러면 우리 무장단체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있지 않는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란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이스라엘이 하려면 해봐라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란은 지금 이런 테러 단체의 명주로서 자신의 권위를 상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아파 강경 이 테러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 이란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란의 지원을 받는 모든 그 테러 단체, 반군 등이 이스라엘 공격으로 미군 공격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시리아의 민병대, 이라크 민병대 등이 이번 전쟁에 개입할 거라는 겁니다. 자, 미국이 지금 해병대 신속대응군을 수에즈 운하로 지금 보냈어요.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에 있는 한 5,000명 안팎의 미군들이 주둔하는 여러 개의 기지, 이걸 갖다가 지금 공격을 할 거라고 보고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비 병력을 근처에 주둔시켜 놓고 또 항공모함 2대에서 비행기를 주둔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리아, 이라크 등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기지 몇 곳을 공격을 했지요. 근처 시리아, 이라크 미군 기지를 공격한 혐의에 대한 보복으로요. 현재까지는 국제금융시장이 매우 안정적이지만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별 큰 문제가 있겠느냐 그냥 이렇게 진행되다가 어느 정도 확전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만은 이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여기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고 팔레스타인은 싸우는 쪽으로 가지 뭐 항복할 것 같지도 않아요. 하마스가 절대 안 하지요. 자, 그리고 또 헤즈볼라는 여기에 개입 안 할 수 없어서 개입을 하게 될 거고 결국은 또 이란과 그럼 이스라엘은 서로 어떻게 갈 거냐. 둘이가 국경에 붙어 있지 않아서 다행이지만은 어쨌든
이란은 자기들이 동원 가능한 모든 친이란 테러단체와 민병대 등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고 이스라엘은 그들하고도 싸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 하마스가 인질을 다 풀어주고 항복하기 전에는 1년도 이상 앞으로 항구적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것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얼마만큼인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지금 생각하는 것과 또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싸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통제 불능적인 요소가 터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면 내년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다. 이런 것도 다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고요. 또 유럽이나 미국에서 친이슬람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뒤엉켜서 예기치 못하게 또 확산되고 또 확산되고 이렇게 갈 거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 이걸 갖다가 정리하고 수습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